우리 월요일장은 늘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굉장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눈에 띄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달이 보이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머스크가 쏘아올린 태양광, 이제는 새로운 주도 섹터입니다.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인플루언서죠. 이 화성과 달에 도시를 건설하겠다, 곧 스타링크폰을 출시하겠다라는 등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는 궁금증을 갖고 또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달이 아니라 태양이었네요. 이 태양광 공장 부지 울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일단 태양광 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부각을 못 받았던 섹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 정말 인지도가 높고 파급력이 있는 이 CEO가 일단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줬었죠. 일단 지금 우주에서도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사용이 되는 에너지원을 지금 일반 배터리 같은 게 아니라 태양광을 사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향후 2, 3년 안에 이거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주 공간에서는 사실 이 태양광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뭐 대기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 태양광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24시간 또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이 사실 극저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고 거기서 태양광은 그 쓰임새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X에서 쏜 우주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기에만 다 들어간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적용처가 확대됐다는 포인트 자체만으로도 이 태양광 섹터에게는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추가적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전기를 지금 생산하거나 전기를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수급을 지금 땡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게 이제 원전이라든지, 하지만 원전은 또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LNG 발전소라든지 이런 가스 발전소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또한 가스 터빈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되고 있고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전기를 또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쪽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첨단 세액 공제도 받지만 추가 공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한 30%에서 40%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스터 발전 대비했을 때 대기 기간이 짧아서 전기를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라든지 에너지 기업들이 태양광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 이제는 구조적인 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 업체들이 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 물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뒷받침이 빵빵하게 돼주는 적용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섹터? 워낙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고개를 드는 종목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태양광 시장 자체는 중국이 굉장히 큰데 미중 간의 갈등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확보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거기에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단가가 낮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게 저는 수소 연료전지 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전력망을 연결해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수년이 걸리는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수소 연료전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온사이트 발전 방식이
방식이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블룸에너지라는 수소연료전지 기업이 최근에 구조가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제 수소연료전지 쪽도 같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수소연료전지 국내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두산 퓨얼셀이 대표적인 기업인데 두산 퓨얼셀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LS라던가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반도체 업황에 비해서 사이클을 덜 타고 거기에다가 뭐 전력에 대한 것들의 중요성이 정말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아예 개별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정책까지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전력 관련된 기업들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망으로 바라봐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을 시작으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까지도 좀 시선을 넓혀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태양광 산업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관련주들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태양광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기업이 하나가 있죠. 일단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13% 정도 상승하면서 이번 달에만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은 앞으로도 이 태양광 섹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주로서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후반만 하더라도 통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하나가 소멸됐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첨단 세액공제가 한 1분기에 한 2천억 원 규모까지 잡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1조까지도 바라본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지금 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모듈이 통관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의 판매량 증가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태양광 사업 자체가 일단 구조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주 쪽에서 지금 아까 태양광 수요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관련된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산 검증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기술보다 좀 더 앞선 기술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주 쪽에서 조용처가 확대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접근할 수 있는 좀 자리도 봐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사실 제가 뭐 전거래일 또는 이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조금 신규 매수를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작년 고점대 저항권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못하면 사실 신규 접근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부분 좀 뚫어줬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고점 저항은 이제 당분간 좀 사라졌다라는 관점에서 작은 비중이어야 됩니다. 큰 비중을 넣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고 낙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보고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한 55,000원 정도 선, 55,000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55,000원 선까지 하나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열어주셨습니다. 이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면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SS 관련해서 중앙계약 시장 결과가 발표 임박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 끝나고 바로 발표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손을 잡는 게 좋을까요? 1차 때는 삼성 SDI가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표를 두겠습니다. 일단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예상을 하지 못하긴 했는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삼성 SDI가 우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수주를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2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그 글로벌로 이제 생산 기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주 계약을 따냈던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이슈 일정이 끝나더라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나올지라도 저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지속적으로 해서 ESS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이제 50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전반적인 사업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저는 끌고 가면은 좋겠다라고 판단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ESS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꾸준히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니까 이 차트를 띄워보니까 네. 작년에 또 짚어드렸던 가격 구간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9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7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저는 이 목표가를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상방 매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거래량 받쳐주고 뭐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수주 계약도 많이 따내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해 안에 이 구간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36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조정이 강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대라고 한다면 34만 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 좀 손절가로 살펴보시면서 기존의 뭐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도 신규 진입자분들 관점에서도 이 가격적인 측면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셨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34만 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주시네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 좀 보시나요? 저는 역시 SKO는 좀 비중이 가장 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비슷하게 나눠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장단점이 좀 명확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 ESS 쪽에 사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정성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점은 뭐냐면 일단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지금 수주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정성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뭐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고려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번과는 다른 좀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 SDI는 지난번에 워낙 또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거의 뭐 80% 가까이 수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비중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고 역시나 삼성 SDI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NCA 배터리로 갈 건데 이 NCA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원계잖아요. 네. 역시나 에너지 밀도가 높고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아무래도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까 가격들도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지금 갈 거고 그리고 또 강점이 뭐냐면 LG는 솔루션한테 다 넘겨주기에는 삼성 SDI가 갖고 있는 너무나 큰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NC 즉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산 소재라든지 부품을 쓰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가 또 다른 강점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단점을 고려해 보면 반반씩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반반 게 치킨인가요? 네,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둘 다 그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좀 적당히 배분을 해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물량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이 주가에는 악재로 미칠 수 있을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그 부분이 아주 큰 주가의 부양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주가 흐름도 좋잖아요. 네. 일단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뭐 지금 뭐 변동성을 고려하고 뭐 비중을 너무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홀딩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비중이 뭐 매수 비중이 한 50%가 넘는 이렇게 큰 비중이라면 절반 정도는 줄여놓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두 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차 전지에서 이제 우주항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주항공 관련주도 오늘 인텔리안테크의 호실적도 있었지만 스페이스X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붙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조정 끝났고 다시 한번 또 달려갈 차례일까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3,169억 96억 원 기록하게 되면서 창사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우주항공 기업들에 비해서 다소 좀 조용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맞아요.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실적을 출발로 기점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좀 장기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나와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보니까 오늘 가격 구간대도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신고가 만들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좀 꾸준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다른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방사 모멘텀들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높은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최근에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대장주 역할로서 같이 보시면서 우주항공 섹터 전반을 좀 판단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대형주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중소형주 봐주세요. 궁금한 건 뭐 루미르나 뭐 이런 네. 작은 종목들 아닐까요? 저 근데 중소형주는 사실 좀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우주항공 테마가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이미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밸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캐시카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좀 좋다라고 보는데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역시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주로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까지도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정기 시장에서 한 11%대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본업이라는 이 증권업계 자체가 지금 워낙 거래 대금이 세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마진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가장 큰 투자를 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역시나 상장 전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에셋증권을 저는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실적도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특히나 스페이스 관련해서 직접 투자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우주라는 테마는 있지만 본업에 대한 내러티브는 확실한 쪽 인텔리안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증권 쪽으로 좀 눈을 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